3년 동안 울릉도랑 독도에서 이제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 울릉도에서 본 울릉도 앞바다입니다. 울릉도 앞바다. 울릉도 앞바다인데 저기 해가 뜨는데 뭐가 살짝 비쳤죠? 뭐가? 좀 전에는 이건 독도 등대입니다, 저게. 저 불빛이 다 오징어잡이 배들이에요, 오징어잡이. 저게 3년 정도를 계속 촬영한 것들을 모아서 영상을 만든 거고요. 그 독도의 구석구석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저기 딱 가운데서 해가 뜰 거예요, 이제. 1년에 딱 하루 볼 수 있습니다. 저 독도에 하룻밤 꼬박 샌 거예요. 저 옆에 갯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독도에서 독도에서 울릉도가 보이는 겁니다, 저기. 여기 요렇게 보이죠, 요렇게. 이제 반대로 이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 울릉도에서. 근데 여기 재밌는 게 해가 점점 뜨면 독도가 사라져요. 해가 올라가면 점점 희미해집니다. 점점.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거의 묻히죠, 이제. 잘못 눌렀다.
직업이 제가 천체 사진가입니다. 이렇게 별이나 뭐 이런 거 찍는 게 전문인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나름 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저 여기 대문 사진인데 이 오로라 사진 이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팔아서 먹고 살고 있고 역시 내셔널 지오그래픽인데 오늘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독도 기사가 떴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거기 독도 아일랜드라고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게 설명이 적혀 있죠. 이렇게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스쳐 지나간 사진인데 이 독도의 은하수 사진입니다. 여기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독도 주변이 황금 어장이라 가지고 고기잡이 배 지금 여기 하나 보이죠? 보통대는 가득 차 있습니다. 이날은 어떻게 하루 이렇게 파도도 잔잔한데 고기잡이 배가 없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은하수가 저렇게 있는데 사실 이 사진을 찍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게 이 같은 날 찍은 건데 순식간에 지나가서 못 보셨겠지만 이 별똥별이 하나 잡혀 있죠, 이게. 예. 이 사진을 찍을 때 이 낮부터 찍은 거예요, 낮부터. 낮부터 여기 이런 작은 요만합니다, 진짜 요만해. 요만한 갯바위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 바위 높이가 한 1.5m 정도 돼요. 1.5m. 딱 요만해요. 그러니까 파도가 조금만 치면 쓸려 내려갈 수 있어요. 쓸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구명조끼거든요. 하나 더 있어요. 구명조끼가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구명조끼를 깔아놓고 이제 보트로 저를 떨궈주고 간 다음에 저는 여기서 이제 하루를 계속 보낸 거예요. 저녁부터 오후부터 들어가서 다음날 오전까지 계속 촬영을 한 거죠. 어딜까요? 제가 찍은 게 여기입니다. 여기 요 끝머리예요. 독도가 섬이 하나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동도는 꼭대기에 저 등대랑 경비대 숙소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가재바위 거기서 올려다본 그 모습이고요. 실제로 알고 보면 이게 물 위로 뾰족 튀어나와 있는 게 이제 많이 있는 거고 그 밑에 덩어리는 다 하나죠. 재밌는 건 울릉도도 이렇게 삐죽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해저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올라서 쌓여서 한 건데 화산재 자체는 독도에 있는 게 훨씬 큽니다. 물 위로 삐져나온 게 울릉도가 큰데 물 밑으로는 독도가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그 어민 숙소입니다. 어민 숙소인데 이 어민 숙소에는 3층짜리 건물인데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1층에는 이제 기계 장치 이제 바닷물을 걸러가지고 민물로 바꿔주는 그런 기계가 있고 부엌도 있고 그다음에 2층에는 독도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파견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층에는 최종덕 씨랑 그 부인께서 사셨는데 최종덕 씨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민 숙소가 있고 또 사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살고 있죠? 네, 등대 직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2명이 계속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었나? 하여튼 뭐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독도 경비대원이 한 40명 가까이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 건물에서 살고 있고 저렇게 맨날 총을 들고 독도 경비대에 보초를 쓰고 있죠. 뭐 이런 일도 하지만 뭐 사실은 이렇게 손 흔들는 일도 하죠. 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려오죠. 배가 와서 관광객들을 떨궈주면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데가 딱 여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천년기념물이고 그 수많은 갈매기나 이런 것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보호 등등등의 이유로 이 밑에 선착장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기념사진 찍을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관광객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민들입니다. 어민들. 보통 때는 이렇습니다. 바다 주변이 훤해요. 저 불빛들이 다 오징어잡이 불빛들인데 문제는 대부분은 중국 어선입니다. 제가 여기 독도에도 바다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봤거든요. 라벨을 보니까 일본에서 왔나 한국에서 왔나 했는데 대부분이 중국 라벨이 찍혀 있습니다. 저기서 쟤들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있다가 태풍 오고 그러면 울릉도로 피난 가고 그러죠. 그리고 특이 지형들에 대한 사진들인데요. 되게 재밌는 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탄건봉인데 탄건봉 여기서 어디 있을까요? 저기 있습니다. 저기. 지금
저쪽 귀퉁이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상절리라는 지형이에요. 육각형 기둥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육각 기둥이.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화산이 굳어서 생기는 그런 지형들입니다. 근데 저게 저렇게 위로 삐쭉 솟아 있는 지형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건 뭘 것 같습니까? 이게 가까이서 보면 안 보인다는 이 문제가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한반도 바위라는 건데 가까이서 섬 안에서는 안 보이고 배를 타고 가서 봐야 보입니다. 배를 타고 가야 한반도가 보여요. 또 있습니다. 자, 여기 코끼리 바위가 있죠. 이게 코끼리 코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끼리 바위가 있고, 이런 게 조그만 거 하나가 더 있는데 저 귀퉁이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촛대 바위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이게 촛대 바위죠. 자, 그리고 촛대 바위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어민 숙소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저기 사람들이 7월 달에 일출이 저기 걸리기 때문에 7월 달에 그 여름에 들어가서는 일출을 주로 저기다 걸어서 찍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지형이 또 하나 있는데, 요게 바로 삼형제 굴바위라는 거예요. 조그만 섬인데 세 군데에서 입구가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촛대바위 하나 보이죠? 촛대바위, 탄건봉, 그 다음에 이게 서도, 동도. 여기가 이제 동도에서 이제 동도 꼭대기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삼형제 굴바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이고, 여기 탄건봉입니다. 그리고 이게 서도가 보이죠. 이거는 뭘까요? 생긴 걸 딱 보니까 뭐 장군바위, 얼굴바위 이렇게 옆모습입니다. 옆모습. 얼굴 옆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상투 틀고 있는 사람 옆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장군바위 또는 얼굴바위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리고 또 특이한 지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천장굴이라는 굴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건데 서도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굴이 하나가 이렇게 움푹 파여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이게 화산 분화구인 줄 알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다 화산 지형이잖아요. 분화구인 줄 알았는데 분화구가 아니고 침식 지형이래. 침식 지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생겼다고 하는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여기서 에어울프가 이렇게 날라가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지형인데, 바다 쪽으로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는 어떤 구멍이 뚫려 있냐면 이렇게 이게 들어가는 구멍입니다. 예, 바깥쪽에서 들어가는 구멍이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굴이 계속 들어가죠. 위에서만 뚫려 있는 굴이 아니고 옆에서도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굴이 뚫려 있고, 그리고 천장굴 말고도 또 재밌는 게 있는데 표식들이 있어요. 표식들이. 어떤 표식들이 있냐면 한국 영토라는 걸 갖다가 보이는 깃발, 그 다음에 망향정, 그 다음에 또 여기 상징물, 뭐 무궁화를 상징하는 뭐 이런 거 또 있습니다. 저 산꼭대기에는 저 등대 옆에다가 태극기, 위에서 하늘에서 보면 태극기가 보이게 만들어 놨고요. 물속에 들어가 물속에도 태극기 명판이 부착돼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온데 한국이라고 도배를 해놨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청화로 단결하여 유신과업 완수하자, 울릉경찰서. 1976년에 새긴 겁니다. 옛날엔 참 이렇게라도 한번 딸랑거려 보려던 그 울릉경찰서장이 있었던가 봅니다. 옛날에 어두운 흔적이고요. 네, 섬을 찍으러 가면 이렇게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뭐 예상이 되죠. 독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거기서 자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어딘가에 끼어 자야 되죠. 뭐 등대 숙소에 가서 끼어 자든가, 아니면 경비대 가서 자든가, 아니면은 어민 숙소 가서 끼어 자든가, 그것도 아니면 텐트 치고 자야 됩니다.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뭐 그런 거 어려움도 있고, 첫 번째 날씨. 언제 날아갈 것 같죠? 진짜 날아갑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가 하면요, 저희가 저기 삼각대 밑에 돌을 세워놨는데 돌을 빼면 그대로 삼각대가 넘어가요. 실제로 바람에 날려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진작가 하나가 사진을 찍다가 바람에 날려서 절벽에서 추락했어요.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파도도 세게 치죠. 제가 여기 이 사진을 찍은 게 아마 갇혀갖고 8일째였을 겁니다. 아마 태풍이 와가지고, 태풍 왔을 때는 정말 그 파도 높이가 아파트 한 3층 높이까지 쳐요. 3층 높이까지 치는데 저 쇠로 된 구조물이 계속 보수공사를 해야 돼. 쇠로 된 구조물을 부서져 내립니다. 파도 맞고 그래서 파도가 어마어마하고, 제가 이번에 이 촬영했을 때 제가 열흘 만에 탈출했어요. 열흘 만에. 섬에 갇혀가지고.
근데 열흘째 되니까 부식이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더라고. 경비대 반찬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맨날 하루 세 끼를 계속 마늘장아찌, 김치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게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해무. 여름에 특히 해무가 막 몰려오는데 저렇게 이쁘게 끼면은 되게 그림도 이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점이 또 아직 답이 안 나온 게 하나 있어요. 핸드폰 잘 터집니다, 거기. 화산섬들이 되게 그렇지만 지형이 되게 험해요. 저기 뒤에 여기 계단 보이시죠, 계단. 거의 이거는 계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걸 뭔가 좀 발 디딤하는 그거지, 이거를 밟고 뭔가 올라간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 게, 보시겠어요? 저게 계단이 폭은 한 15cm 되는데 높이는 50cm씩 돼요. 저게 그냥 손으로 뭔가 잡고 가야지 그냥은 절대 못 올라가는 기울기입니다, 저게. 근데 저 짐을 다 짊어지고 촬영을 하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짐을 지고 저기로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저 계단을 올라가야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맞은편에서 올라오는 일출을 찍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기 저 가운데 한가운데 딱 해가 뜨는 날은 1년에 딱 하루 있어요. 그날 하루 골라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바로. 그 계단을 낑낑대면서 올라가야지 저 위치가 딱 나오는데 제가 하루에 4번을 올라간 적이 있어요. 올라가면 내려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또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이 갈매기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번식기에 어미들은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번식하는데 사람들 돌아다니기 무지하게 싫어요. 공격을 하는데 2가지 공격을 합니다. 똥을 쌉니다, 똥. 근데 갈매기 똥이 되게 독해가지고 빨아도 잘 안 지고 냄새도 안 돼요. 그 우비 입고 다녀야 됩니다. 번식기가 한 4월부터 한 7월까지인데 우비 입고 다녀야 됩니다. 와서 뒤통수를 찍습니다, 날라와서. 팍 찍어요. 피납니다. 조심해야 되고. 최강의 빌런이 남아있어요, 최강의 빌런. 최강의 빌런 뭘 것 같아요? 여기 까만 점 하나 보이시죠? 까만 점인데 독도에서는 이걸 깔따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샌드플라이라고 하는 그런 학명을 가진 그런 건데, 독도에도 있고 울릉도에도 있고 일부 저 동남해안 쪽에 일부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독한 녀석이냐면 독성이 목이 한 100배쯤 될 것 같아요. 저도 물려봤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1년에 독도 경비대원 중에 한두 명은 꼭 병원에 실려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저게 이렇게 몸이 안 맞는 사람은 저렇게 돼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이렇게 되는데, 저게 굉장히 독한 게 뭐냐면 화학적 방법으로 제거가 안 돼. 에프킬라 뿌려도 모기는 죽는데 쟤는 안 죽더라고.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작잖아요. 모기장을 뚫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기장도 안 되고 에프킬라도 안 돼. 그러면 쟤를 갖다가 독도 경비대원들은 어떻게 퇴치를 할까요? 쟤가 변온동물이잖아요, 곤충이니까. 에어컨을 20도까지 최하로 빵빵하게 틀어요. 온도를 갖다 20도까지 낮추면 제가 활동을 못하니까 실내를 거의 냉방을 시켜놔요, 냉방을. 저것 때문에. 근데 밖에 나갈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비 쓰는 친구들은 팔이 다 저 모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 여름에 휴가를 보낼 때 울릉도를 보냈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내보낸대. 왜냐하면 자식이 이래 갖고 오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냐고. 옛날엔 그랬다면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울릉도에서 독도의 일출을 찍은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아까 나왔던 영상인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찍느라고 저 독도를 굉장히 자주 갔어요. 그래서 독도를 가서 보니까 독도에서 일몰을 찍었는데 울릉도가 잘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울릉도가. 잘 보여, 의외로 잘 보여. 울릉도에서, 이렇게 독도에서 보면 울릉도가 되게 크게 보면 크니까.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반대도 될 거다. 독도에서 울릉도가 보이니까 울릉도에서도 독도가 보일 거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50페이지 셋째 줄입니다. 그 세종실록 지리지의 50페이지에 딱 셋째 줄이죠. 그 울릉도와 독도가 서로 보인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실제로
울릉도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아니면 울릉도 꼭대기에서 경비 쓰는 그 공군 기지가 있거든요. 울릉도 꼭대기에 거기서 물어보면 1년에 한 3, 40일 정도는 보인대요. 울릉도에서 독도가. 근데 그런 날은 굉장히 날씨가 좋은 날에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많이 보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거리입니다. 거리가 87.4km예요. 이거를 뚫고 독도가 보이려면 날씨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서울 여기서 섰어요. 여기 뒷산에 올라가 섰다 칩시다. 그럼 87.4km가 떨어진 걸 보이려면 어디냐 하면 어디쯤 되냐면 어디죠? 여기 저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천안이 보여야 됩니다. 천안에 있는 저 어디 뭐 168m짜리 높이의 언덕 하나가 보여야 됩니다. 여기서 천안이 보일까요? 아니면 여기 원주가 보여야 됩니다. 원주가 보일까요? 아니면은 개성 넘어가지고 저기 저 개성이랑 저기 저 어디야 저 평양 중간쯤이 보여야 되는데 남산 꼭대기 올라간다고 거기가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근데 왜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일까요?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태양입니다. 태양. 왜 태양이 방법이냐면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 잘 보이죠. 구름이 웬만큼 껴도 보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태양 앞에다가 뭐가 있기만 한다면 태양 앞에 뭐가 갖다 놓기만 한다면 독도든 뭐든 무조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행히 울릉도에서 독도가 동쪽이기 때문에 해가 뜰 때는 웬만하면 독도 앞에 갖다 놓으면 무조건 보일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정말 그 모습이 보인다면 어떻게 보일까를 계산을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면 일출에 어떻게 보일까 이거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때 폭이 약 480m입니다. 그 다음 지도 이런 데서 찍어보면 나와요. 폭이 480m, 높이가 168.5m 이건 검색하면 나오죠. 자, 그리고 거리는 약 90km라고 계산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거리와 폭이 나와 있으니까 각도를 구할 수 있죠. 이건 삼각함수로 계산이 됩니다. 이거 계산을 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0.3도입니다.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면 크기가 0.3도 크기로 보일 거다. 이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은 근데 0.5도 크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태양 앞에 독도가 선다면 0.5도짜리 태양 안에 0.3도짜리 독도가 저렇게 보일 거다라는 예측을 했죠. 저런 예측을 하고 저렇게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을 시도하러 갔는데 문제가 있어요. 바닷가에 백사장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서가지고 자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바다 수평선을 바라봐요. 자 그럼 저 수평선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내가 바닷가에 섰다. 수평선이 보입니다. 저 수평선이 수평선까지의 거리. 아니죠. 지구가 둥그러니까 수평선까지가 딱 보이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지구 반지름에다가 영장류 키, 평균 키에다 백사장 높이 고려해서 한 2m 정도를 더해 봅니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나오죠. 하나는 6378km, 그 다음 6378km에 2m 더한 거에다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잖아요. 그럼 D가 얼마가 나오냐 하면 약 5k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사장에 딱 서가지고 봤을 때 딱 보이는 저 수평선의 높이는 수평선까지 거리는 약 5km라는 게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5km까지밖에 안 보이니까 독도는 87.4km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올라가야 되겠죠. 더 높이 올라가야 보이겠죠.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꼭대기가 보일 거고 정확한 높이를 딱 가면은 독도가 제대로 딱 보일 거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 올라가도 안 돼요. 너무 올라가면 어차피 실루엣으로 보이기 때문에 독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끄트머리만 보이게 되는 거죠. 요 끄트머리만 이렇게 잘려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정확한 높이, 이렇게 보이는 정확한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그 높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죠. 중학교 2학년에 나옵니다. 2학년. 그래서 지구 반지름에다가 이번엔 거리가 나와 있죠. 90km가 나와 있으니까 이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 제곱 곱하기 요거 제곱 하면은 h가 바로 구해지죠. 계산기만 두드리면 됩니다. 답은 얼마냐면 약
635m가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대기 굴절 효과도 있기 때문에 600m까지는 안 가도 되고 500m에서 600m 사이면 독도가 저렇게 잘 보이겠다라는 그런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높이까지 구해서 높이. 내가 600m 정도까지 올라가면 600m까지 올라가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잘 보일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보일 거다라는 계산이 나온 거죠. 하는 김에 계산을 하나 더 해봤는데 그럼 과연 정확하게 보이는 높이는 알아냈고 몇 미터부터 보이기 시작할까? 이것도 계산을 해봤어요.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을 빌자면 저 원주에 외접하는 직선을 그어가지고 접하는 뭐 선분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피타고라스 2번이면 나오는데 울릉도까지 거리를 해가지고 했더니 답이 나왔는데 높이가 149m입니다. 수학적으로 나온 높이는 149m입니다. 그래서 149m부터 독도 끄트머리가 보이기 시작할 거다라는 수학적 계산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대기가 굴절 효과가 있어요. 약간 꺾여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으로는 행남등대라는 데가 있는데 울릉도에 행남등대 높이가 108m입니다. 108m에서도 독도가 보이더라, 끄트머리가 살짝 보이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낮은 데부터 요 높이보다 약간 낮은 데부터는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계산한 김에 하나 더 해봤어요. 뭐냐면 일본에서 제일 가깝다고 하는 데가 오키제도입니다. 여기. 자, 그럼 오키제도에서는 몇 미터부터 보일까? 계산해봤습니다. 그러면 오키제도까지의 거리는 160km예요. 160km를 집어넣고 다시 피타고라스 정리로 2번 계산하면 답은 1012m가 나옵니다. 1012m. 1000m 좀 넘는 높이에 올라가면 오키섬에서도 독도가 보일 거다. 독도가 보이기 시작할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문제는 오키섬의 최고 높이가 608m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여기서는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영토 개념 자체가 눈에 보이는 데까지거든요. 영토가. 눈에 안 보이면 영토가 아닌 거예요. 섬 같은 경우 특히. 그래서 눈에 보인다는 것 자체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 그럼 높이도 구했고, 자, 이제 울릉도와 독도와 태양이 정확하게 일직선이 되는 날짜를 구해야 되죠. 1년에 2번 옵니다. 그런 시기가. 언제 오느냐면 독도의 날이 10월 15일이거든요. 독도의 날인 10월 15일에 독도 남쪽 끝에 저기서 딱 보면은 독도와 요 위치에 태양이 뜹니다. 그래서 독도 남쪽 끝에서 이걸 볼 수 있어요. 10월 25일 독도의 날부터. 그거 때문에 독도의 날을 정하지는 않았을 건데 하필이면 독도의 날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딱 저게 돼요. 그리고 쭉 가로질러서 11월 11일이 되면 독도 북쪽 끄트머리에서 저 해가 점점점 아래쪽으로 뜨는 위치가 날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11월이 되면 저 끄트머리에서 이제 독도와 울릉도와 태양이 일직선이 되는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저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오냐면 2월 1일에 다시 북쪽 끝에서 이렇게 일직선이 됐다가 2월 18일에 다시 남쪽 끝에서 일직선이 됩니다. 그 날짜를 쫓아가면은 그 날짜 중간에는 저 중간쯤에서 보이겠죠? 중간쯤에서 저 일직선이 되는 위치가 나옵니다. 그거는 요 GPS 가지고 찍어보면 나오니까 자, 위치도 알았겠다, 높이도 알았겠다, 날짜도 알았겠다. 그 날짜 가서 기다리면 되죠. 대낮에도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려면 그림자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바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날씨 맑은 날은 1년에 한 30일에서 40일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아침에는 웬만하면 보입니다. 아침에는 역광이 되면 웬만하면 보여요. 이유가 이건데 구름이 가 위치에 여기 있으면 구름이 좀 껴도 보이는 게 울릉도 독도 태양을 가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구름이 머리 위에 있지 앞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요 위치 태양을 가리는 위치에 구름이 있는 이게 아니라면 울릉도 위에 구름이 있어도 사실은 보인다는 거예요. 의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 뜰 때 가서 보면 정확하게 울릉도 독도 뒤에 해가 뜨지 않더라도 아침에 붉은 노을이 정도 보일 정도 날씨면 웬만하면 독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만 제대로 맞춘다면 아침에는 거의 웬만하면 독도는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첫 번째 촬영한 사진인데 이건 멀리서 계산을 해서 그 위치에 딱 갔더니 딱 뜨는 게 보이죠. 조그맣게 보이죠.
이제 망원 렌즈로 찍은 게 이렇게 됩니다. 저 가운데 이제 독도가 보이죠. 이게 제가 첫 번째 찍은 사진인데 아까 봤던 사진은 이게 아니죠. 왜 이거를 찍고 나서도 발표를 안 했냐면 제가 사진을 찍으면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나면 그 사진 찍은 자리가 명소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사진 찍어 올리면 그 사진 찍은 자리에 사람들이 줄 서서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줄 서서 찍으니까 저보다 더 좋은 카메라랑 더 좋은 망원 렌즈 갖고 와가지고 찍으면 저보다 더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찍은 게 바로 이거죠. 사진을 계속 찍어서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사진뿐만 아니고 영상이죠. 이게 수학의 힘인 게 해 뜨는 거 보고 뛰어가서 위치 잡는 게 아니고 삼각대 딱 잡고 기다리고 있는 그 위치에 바로 뜨는 거예요. 이게 수학의 힘입니다. 어린 친구들 수학을 열심히 하면 해 뜨는 위치도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삼각함수, 피타고라스 정리 다 하면 저 사진 찍어도 좋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해가 독도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서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해 뜨고 해가 한 10도만 올라가도 안 보여요. 독도가. 그래서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려면 아침 일출 전후 30분입니다. 딱 30분 지나면 안 보여요. 그래서 울릉도를 가면 아침에 부지런하자. 그래서 이게 찍은 게 2014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찍은 목표가 뭐냐면 2015년이 광복 7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울릉도에서 독도를 찍고 독도에서 울릉도를 찍었으니까 이 두 사진을 팔아서 이 정도 팔면은 이제 1년은 먹고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팔린 데가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멀리서 찍은 거예요. 여기 한 200mm 렌즈로 찍은 거고 200mm 찍어도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이 정도 크기로 보여요. 맨눈으로 보면 그냥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망원 렌즈로 찍었을 때가 아까 그 사진이고 그래서 왜 돈을 못 벌었냐면 방송국에서 다 갖다 무단으로 도용하더라고. 수요 미식회, 마이 리틀 텔레비전, 런닝맨, 불타는 청춘 이런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다 돈 안 주고 공짜로 훔쳐갔어요. 리얼스토리 눈, 뭐 MBN 알토란, 채널 A 뭐 무슨 프로그램 어쩌다 어른에서도 무단 도용을 해서 최근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단 도용만 계속 이어지고 사실 판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그 NC 소프트의 특진이 형이 하나 사줬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걸로 한국에서는 사진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프로젝트가 제가 한국에서 진행한 마지막 프로젝트입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사진을 안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아까 독도의 날에 여기서 보이죠? 그 다음에 11월 11일에 여기서 끝나죠. 보루산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해발 600m에 독도의 날에 여기서 보이면 26일엔 요쯤 보이겠죠. 그 하루 지나면 요쯤 보이겠죠. 하루에마다 보이는 남소가 요즘 이렇게 쪽쪽쪽쪽 있겠죠. 보이는 정확한 위치가 해발 600m 위치에. 그러면 제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이 보이는 위치를 다 산 중턱일 거잖아요. 산 중턱을 쭉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한반도 최동단에 올레길이 되겠죠. 독도의 일출을 볼 수 있는 올레길을 갖다가 만들면 좋겠다. 저도 정말 강의 잘해주신 권서 박사님께 박수 한번.